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아침 8시 59분이고요.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스윙 중장타 종목으로 10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95만원 체결됐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우데이터 스윙 중장타로 100만원어치 98만원 체결됐는데요. 10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삼성 SDI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성 SDI 100만원어치 매수하고 싶은데 100만원어치 매수를 거니까 한 주만 체결되네요. 한 주만 더 살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성 SDI 138만원어치 매수됐고요. 하림지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68만원 남았는데요. 요거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 68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스윙 중장타도 테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500만원 정도 스윙 중장타 계좌에다가 넣어놨고요. 5종목 샀습니다. 5종목 샀어요. 네, 아침에 지금 제가 아까 체결한 스윙 중장타 종목들은 지금 4종목 정도가 수익권으로 주고 있네요. 각 100만원씩 샀고요. 삼성전자, 삼성 SDI, 다올투자증권, 할인쥐주, 다우데이터 이렇게 샀어요. 한 종목 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종목만 더 살까? 100만원을 더 살까요? 한 종목만 더 사죠. 100만원 추가 입금해서 한 종목만 더 사겠습니다. 자, 100만원을 입금했거든요. 조회 누르면 100만원이 뜨죠. 한 종목 더 사고 싶었던 게 한국전력이에요. 중장타 종목으로 이 종목을 오늘 사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아까 500만원 가지고 나눠서 사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 샀는데 요거 100만원치 더 살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99만원이 더 있지? 9만원치 밖에 안 됐구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샀어요. 한국전력 샀고 총 6종목 삼성전자, 삼성 SDI, 한국전력,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이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는 이따가 시간 좀 남을 때 할게요. 일단 스캘핑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제가 스윙 중장타로 지금 6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을 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스윙 중장타를 이걸 샀는데 이걸 따라 사지는 마십시오. 스윙 중장타로 이 종목들을 선정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예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데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추세가 돌아섰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선긋기 같은 거 좀 해보는 습관 가지면 차트 보는 눈이 좀 약간 뜨이는데 계기가 될 겁니다. 차트 매매하는 사람이라면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섰죠. 이렇게 올라섰고 이게 흐름이 어느 정도 저는 이전의 흐름에 큰 시세를 줬었던 이런 구간에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샀어요. 이전에 올라갔었던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여겨져서 샀던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흐름대로 안 가준다, 이 흐름대로 안 가주고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진다, 그러면 1개월에 한 번이든지 2, 3개월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계속 물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서 떨어지다가 그때는 이거는 그냥 제가 스윙 중장기로 종목을 산다는 건 저축한다는 의미예요. 이걸로 수익을 막 엄청나게 빨리 보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수익을 1년 동안에는 벌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10% 20% 수익이 좀 빠르게 온다 그럼 파는 거예요. 어쨌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주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우상향이 되질 않고 우하향으로 다시 한번 추세가 막 돌변해가지고 저쪽 나스닥이라던가
전 세계 증시라던가 시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이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이런 게 안 좋아져가지고 막 우하향한다. 그러면 그때 막 계속 물타는 게 아니라 뭐 한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20% 갔어. 그때 무조건 물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닥을 찍는 것 같은 흐름이 나올 때, 거기서 턴에서 올라가는 것 같을 때, 그때 다시 100만 원을 더 태우든지 200만 원을 더 태우든지 300만 원을 더 태우든지 하는 거죠. 그럴 마음으로 지금 100만 원어치를 산 겁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차트적으로 저는 좀 괜찮아하는 흐름이 왔다고 봤고요.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 자,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인데 기관이 조금 한 이틀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 좀 샀죠. 벌써 한 4월 25일부터 매수 물량이 더 많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야 차트하고 수급하고 뭐 환율 정도 보는 거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정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보면 삼성 SDI를 산 거는 배터리 쪽이잖아요. 근데 전고체 쪽으로 좀 유망하다고 봤어요. 전고체 쪽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뭐 많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파악한 그런 뉴스 자료들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 그래도 좀 우위가 있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도 있는데 얘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총이 엄청 세요. 그래서 걔는 조금 보류 그렇게 했고, 삼성 SDI는 차트하고 재료, 전고체 2025년인가 2026년을 목표로 전고체 쪽을 좀 한다고 하는데 중장타로 그냥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얘도 나중에 더 떨어지면 더 사겠다, 그런 마인드로 산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단순한 차트라던가 막 호가창 매매는 아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장 시작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산 거예요. 장 시작하자마자 음봉이네? 좋네. 스윙 중장타는 음봉일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양봉일 때 산다는 건 보통 스캘핑이라던가 데일리 단타, 스윙 일주일 이내에 매매할 때, 그럴 때 오늘부터 스타트 끝나? 오늘부터 시작인가? 하는 거, 그때 이제 스윙 매매에서만 사는 거고, 중장타는 나 이 종목 떨어져도 나중에 계속 살 거야. 그럴 때는 일단 음봉 제일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음봉 주고 그럴 때 사는 게 좋고, 오늘 음봉 줬을 때 삼성 SDI 줬을 때 샀더니만 지금 0.43%권인데 저는 0.85 수익 중이니까요. 스윙은 중장타 매매할 때는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장중에 음봉 줄 때 산다. 그러니까 장중에 음봉 줄 때마다 약 싸게 더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장타는 기본적으로 모아가는 매매라든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서 내가 산 다음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와요. 그러면 이때마다 계속 사 모아가는 거는 이제 초보일 땐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다면은 그 차트나 어떤 이제 변동 구간 같은 거, 변동 구간이 생기는 그 구간 맥점 같은 걸 잘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스윙 들어가서 한 3-4번에 걸쳐서 하겠다. 이때 샀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턴하는 시점에 바로 이럴 때 사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첫 매수 들어가는 시점도 내가 물타기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저 고점에서 물렸는데 언제쯤 물탈까? 그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매일같이 모아간다, 이제 그건 돈이 되게 많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구획을 나눠놓고 한 10% 20% 떨어지면 무조건 사겠다도 아니고 한 20% 마이너스 보고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야.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턴할 것 같아. 그럼 그때 한 2배 더 태우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다시 수익 구간을 줄 거니까요. 우상향을 언젠가는 할 거니까. 주식이 좋은 건 그런 거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래서 샀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제가 산 이유,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제가 수익 매매로 사게 된 이유는, 이제 얘가 어쨌든 얘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 게 보장된 회사예요. 그쵸? 그렇다면은 예전에 그런 논리가 막 이런 때 막 해서 개미 투자자들 이럴 때 많이 사가지고 장장 주구장창 막 5년 넘게 이렇게 계속 우하향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전력은 저도 처음 사는 건데, 전기세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동안 그래서 적자도 많이 보고 해서 오를 것 같대요. 그것도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조금씩, 한 번에 오르면 이제 국민적인 반감과 반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올린다는 거죠. 조금씩. 그럼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월봉을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 지금 상장된 이래로 최저가예요. 한국전력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 은행 이자보다만 높은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뭐 지금 월봉 차트인데 뭐 한 5년 동안 그리고 한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몇 배입니까? 2배죠. 자, 5년 동안 5년 동안 못 얻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한 30%만 수익 봐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 실현할 것 같은데 1차, 2차, 3차 다 여기 그냥 이익 실현해야 될 구간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되게 안전한 종목이지만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100만원은 넣었다. 저 한국전력 처음 사봅니다. 근데 월봉 단위로 치면 이건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 그래서 100만원을 샀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샀고요. 자, 다올투자증권 요거는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던 그 구간에 나름 우량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봐도 이 회사들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지? 이 회사들이 왜 이렇게 급락을 한 거야? 라고 할 만큼의 그런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들이었는데 막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마이너스 60%까지. 어쨌든 이 다울투자증권이 요만큼 올라온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남지 않았나. 하지만 이 회사가 만약에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고 보면은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영향이 있어요.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근데 더 떨어지면 나중에 아까 삼성전자 언급할 때랑 비슷하게 이 정도쯤에 지지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더 떨어져도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때 저는 이때 더 한 200만원 300만원 더 태울 생각으로 은행 이자보다만 높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면 그 종목은 수익 중장타 종목으로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산 거는 과대 급락했다. 물론 이 구간을 그 어떤 특정 세력이 꾸준하게 올려준 건 맞지만 원래 걔네들이 아니어도 원래 올라갈 만한 종목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포라는 건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항상 있는 존재들이니까 개별 종목 2400 종목 중에서 한 1800개 종목의 종목에는 저는 주포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시장을 경험하면서 결론 내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올라갔을 건데 걔네들이 주체가 된 것뿐인 거죠. 근데 걔네가 어떤 특정한 또 누군가한테 당한 거죠. 걔네들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건 맞으니까 걸렸으면 그에 해당하는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다울투자증권을 산 논리는 그래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샀을 땐 재무제표 같은 거 다 확인한 거고요. 수익이 중장타 매매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확인 안 한다.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PBR이 0.4예요. PER이 4.6이에요. 시가총액 2,522억 원이고 발행 주식수 6천만 주고 대주주 구성이 이렇습니다. 뭐하는 회사지 정도 뭐 증권 다울투자증권이니까 뭐 그런 쪽 하겠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당기순이익이 938억. 작년 말에 적자 전환했네요. 작년 말에 적자 전환했고요. 그런 상황의 회사예요. 적자 전환했다는 거 보니까 좀 깨름직한데 나 거기까지 안 보고 산 것 같은데. 아무튼 다울투자증권 100만원 그래서 67만원 사줬네. 네, 그랬고요. 다음 종목 하림지주. 하림지주도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하림닭 다 쓰잖아요. 하림이라고 하는 그 또 회사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자회사로 두고 있을 건데 자회사인지 하위 회사로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럴 건데요. 그래서 얘도 과대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정도쯤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샀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과대락인데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못 올라가는 회사였느냐. 이제 얘는 이런 종목 수익 중장타는 이제 재무도 좀 보거든요. PBR 0.31, PER 4, 시가총액 1조 그리고 얘가 딸려있는 밑에 있는 회사들 꽤 많거든요. 자회사 지분만 해도 하림지주 시가총액 1조보다 훨씬 더 돼요. 지주회사기 때문에 뭐 PBR, PER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0.31 PER 4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뭐 이렇고요. 이게 이제 자회사들의 영업이익까지 다 합쳐서 그럴 텐데 그런 상황. 개별 회사로 볼까요? 하림지주 개별 회사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개별 회사로만 보면 그렇게 유의미한 막 실적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많진 않아요. 근데
일단 그냥 이슈 면에서 봤을 때 과대하게 하락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은행보다 높은 이자, 내가 은행에다가 그냥 현금 넣어놨을 때보다 많이 주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거죠. 1차적으로 수익 구간,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1차 수익 실현할 구간은 요 정도 때, 그리고 또 한 요 정도 때, 이 정도 구간에서는 다 팔아야죠. 입이 더 올라오려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조정을 주는 구간과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을 주는 구간도 다 올 것 같거든요. 11,300원? 그쯤 오면 이게 매물대적으로도 이 앞에 매물로도 이게 저항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쯤이면은 11,370원이면 다 중간중간 혹시 떨어져서 물타기도 하고 뭐 하면서 물량을 모았다 할지라도 11,350원 정도면 다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산 뷰를 관점을 보여드렸지만 절대 따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 매매 일지를 남기는 과정 중에서 제가 산 관점은, 산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해서 저는 그 이유들을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절대 따라 사지 마세요. 모든 종목의 매수와 매도 판단, 그런 모든 것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보유한 종목 다우데이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다올투자증권, 할인지주, 다우데이터 이 세 개 다 똑같은 이유로 했어요. 과대낙폭이다, 과대낙이다. 그렇게 해서 샀고요. 이 회사도 재물을 보면은 PBR 0.55, PER 3.08, 그리고 시가총액 6,270, 재무 좋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가진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떨어졌다, 이거 그럼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산 겁니다. 자, 1차 수익 실현하고 싶은 구간 18,600원 정도로 생각하고요. 보통 정도는 요 정도쯤만 와도 지금인 16,000원이니까 4,000원 수익이니까 거의 얼마입니까? 20%가 넘는 수익 구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이런 이유로 다우데이터도 이렇게 샀습니다.